네, 안녕하세요. 이번 보아즈 제21회 빅데이터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맡은 이인성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 주식 뉴스 요약 리포트 생성 프로젝트 핀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발표이니까 정말 오래 기다리셨지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프로젝트 프로세스 알려드리고 방법론과 시연, 결론 및 발전 가능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는 2명으로 보아즈에서 최초로 어드브를 진행했기 때문에 팀명이 이인삼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22기 김이정이고 동일하게 분석 22기인 이준성님과 함께 달려온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주식 뉴스의 시차 문제와 과도한 정보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 대금 및 수요가 증가 추세하고 있어 해외 주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 시차로 인해 투자 정보 파악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장 운영 시간 동안 실시간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며 업무 시간 내에 새벽 동안 쌓인 뉴스 기사를 분석하기에도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LLM 기반 요약 및 분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핀썸은 LLM 기반 자동 문단 요약, 과거의 유사 사례의 기사를 매칭하여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논문과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1, 2차 개발을 진행하였고 총 3개월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프로세스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핀썸 프로젝트에 들어간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핀썸은 다이나믹 퓨샷을 기반으로 리포트를 생성하고 요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처럼 왼쪽에는 정리되지 않은 기사 원문이 있고 오른쪽은 핀썸이 생성한 뉴스 요약 리포트의 예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좌측에서는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시장 동향을 다루고 있지만 핵심 요약이 없어 분석에 시간이 걸리며 중요 정보를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른쪽에서는 핀썸이 자동으로 생성한 요약 리포트로 테슬라 관련 기사를 요약한 결과 주요 내용을 한 문단으로 간결히 정리했으며 해당 기사와 관련된 과거의 추가적인 뉴스를 리스트 형태로 제공하여 과거 형태와 연계해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API와 증자 템플릿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고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서는 웹베이스 로더 크롤링으로 사용자가 기사에 대한 정보를 넣었을 때 자동으로 내용을 처리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SLLM인 라마 3.1 8B 모델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프로세싱하였고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GPT 모델과 SLLM 라마 3.1 8B 기반으로 요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이나믹 프롬프팅과 벡터 시뮬러티 서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데이터 저장 단계와 두 번째인 데이터 처리 단계로 간단하게 나뉩니다. 이 두 과정에서 모두 어댑트 LLM, 어드밴스드 레그, 다이나믹 퓨샷이라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위 단계에서 사용된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방법론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 방식은 분석 단계별로 핵심적으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검색 단계에서는 검색 성능 향상을 위해 어드밴스드 레그를 통해서 유사 뉴스를 검색하였고 요약 단계에서는 어댑트 LLM을 이용해 도메인에 특화된 요약 형식으로 최적화하였습니다. 출력 단계에서는 다이나믹 퓨샷을 이용하여 맥락 기반의 동적 예시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어드밴스드 레그 방법론인데요. 기존의 레그는 인덱싱, 리트리벌, 제너레이션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외부 지식 소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통합해서 LLM을 개선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기준 없이 유사한 것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 데이터의 중요도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드밴스드 레그에서 리트리버를 기준으로 리트리버 앞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은 프리 리트리버, 리트리버 후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은 포스트 리트리버로 사용자의 쿼리를 개선하거나 벡터 서치 이후 주어진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드밴스드 레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어드밴스드 레그 7가지를 비교 분석한 논문을 분석하였고 총 방법론이 7가지였지만 저희는 도큐먼트 서머리 인덱스 DSI 그리고 코웨어 리랭커라는 CR 2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였습니다. DSI란 서머리 기반으로 인베딩을 하는 방식으로 기존 원문을 인베딩 하는 것이 아닌 원문의 요약본을 인베딩 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랭킹에는 코웨어와 LR이라는 LLM 기반의 리랭커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CR 방식을 사용해서 검색 결과를 재정렬하였습니다. DSI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DSI 방식은 문서 요약을 통한 검색 인덱스 최적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원문 문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색인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요약본을 만들어 두게 되면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요약된 정보를 기반으로 빠르게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전체 문서를 기반으로 더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우측에 있는 예시를 보셨을 때 생성된 요약본을 저장했던 것을 기반으로 메인 토픽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코웨어 방식의 경우 인코더 기반 모델로 두 텍스트 사이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모델인 리랭킹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2가지 리랭킹 방식 중에 LR을 사용하지 않고 CR을 사용하는 방식은 해당 방법이 쿼리와 문서 매칭 강화에 좀 더 적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키워드 기반으로 매칭하는 검색을 넘어서 쿼리와 문서 간의 의미성 유사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쿼리와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상위에 배치하는 해당 리랭킹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DSI와 코웨어 리랭크 2가지 방식을 결합해서 사용했을 때 빠른 검색도와 높은 정확도를 동시에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어서 사용자에게 더 관련성 높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라마 인덱스 프레임워크로 실험을 제공했으나 저희의 프로젝트에서는 코드를 직접 구현하여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어댑트 LLM인데요. 이는 프롬프트 구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2024년에 ICLR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제안된 어댑트 LLM은 도메인에 특화된 원시 말뭉치를 가지고 추가적인 사전학습을 진행하되 제너럴 LLM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롬프트 어빌리티를 최대한 보정하는 방식의 방법입니다. 상단에 리딩 컨퍼런스 텍스트인데 이는 문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학습에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문 데이터셋을 도메인 특화되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특정 태스크에 맞게끔 변형하여 프롬프트를 형성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태스크를 있었지만 저희는 요약 모델이기 때문에 서머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20개의 서머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어댑트 LLM 템플릿이 존재하였고 입력 기사 원문을 받았을 때 어댑트 LLM의 형식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GPT 모델이 요약문을 형성하였고 이는 나중에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요약문 한 줄이 들어가게 되는 형태로 적용하였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저의 다른 팀원분인 이준성 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퓨샷 내용부터 제가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한 다이나믹 퓨샷은 기존과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이나믹 큐샷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공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있는 예시들을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풋의 길이를 최적화하고 모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시를 들어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이 좌측에 있는 기존 퓨샷의 경우에는 LLM에게 고정된 프롬프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반복적이고 일관된 태스크에서는 괜찮은 성능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처럼 다양한 유형의 주식을 요약하는 태스크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요인들은 제가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간단한 요소들이라고 정리를 해본 것이고, 이러한 인풋들에 퓨샷으로 주게 된다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 작업은 긴 텍스트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간결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관련된 뉴스가 있었을 경우 물가 지표나 경제 상황과 같이 핵심 상황이 좀 두드러지는 부유 정보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제와 관련된 뉴스가 들어올 때 해당 분야에 적합한 퓨샷 예시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LLM을 믿고 고정된 프롬프트에 의존하기보다는 뉴스 내용에 따라 프롬프트에 따라 형식적 구조와 핵심 특징을 퓨샷 예시로 유연하게 제공함으로써 성능 향상에 도모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부분입니다. 저희는 S&P 500에 해당하는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investing.com에서 크롤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기업당 100개씩 크롤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고, 다만 뉴스 내용이 없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어서 실제 데이터는 48,474개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서비스 플로우고 해당 플로우를 각각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는 데이터 저장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nvesting.com에서 크롤링 타이틀과 컨텐츠를 크롤링 해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방법론 어댑트 LLM을 통해서 타이틀과 컨텐츠를 통해서 어댑트 LLM 포맷으로 변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바로 인베딩하는 것이 아닌 도큐먼트 서머리 인덱싱 방식으로 챗GPT를 통해서 한번 요약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본 뉴스를 통째로 인베딩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노이즈가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통해서 멀티링규얼 방식 모델을 사용하여서 벡터DB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퓨샷 적용 예시입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뉴스가 들어왔을 때 동일한 조건하에 전처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댑트 LLM식으로 파일을 변환해주고 챗GPT를 통해서 중간 요약본을 생성한 이후 그 뉴스 요약본을 가지고 DB에서 관심 있는 기존과 관련 있는 뉴스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후 포이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링커 모델을 통하여 실제로 저희가 퓨샷을 주는 케이스는 사용자가 지정한 퓨샷 개수만큼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라마 3.18B에게 퓨샷으로 주게 되었고, 다음은 성능평가에 대한 발표입니다. 다만 저희가 GT로 쓸 레퍼런스가 없었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정성적으로 진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일한 색상으로 보이는 것은 저희 모델과 GPT-4.5가 동일한 내용, 비밀연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뱉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해서 좀 팔이 안쪽으로 굽은 것 같지만 지금 GPT의 골드만삭스 부분인 저기 보라색 부분은 원본 뉴스에서는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놔뒀었지만 GPT는 지금 낙관적이다라고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GPT의 내용이 좀 더 간결하기도 하고 저희 모델은 특정한 이런 빨간색에 해당하는 7,500불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개발한 서비스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풋은 이렇게 사용자가
타이틀과 컨텐츠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링크를 제공하면 그 링크를 저희가 크롤링해서 타이틀과 컨텐츠를 뽑아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풋을 주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아웃풋은 문단 하나로 된 요약본과 그 비슷한 뉴스, 탑뷰대 그리고 관련된 단어를 좀 설명해주는 AI를 바꾸셔서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의 발전 가능성으로는 이 최신 뉴스들을 좀 더 추가함으로써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또한 주식 뉴스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을 아우르는 좀 더 다양한 뉴스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퓨처 기반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파인튜닝도 진행해 볼 수 있었다는 점, 이 발전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한계점으로는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이 요약본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부 정보가 좀 누락될 수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성능 평가를 정량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습관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파인튜닝까지는 진행하지 못해본 것이